고졸 출신의 변호사, 유명해지고 싶어서 재심 사건을 이게 맡다. 솔직한 심장이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학벌 배경이 중요한 사회에서 섬 출신의 대학도 나오지 않은 제가 정말 사건 수임하기 좀 어려웠어요. 아유. 그래서 오기가 생겼고 내가 유명해져야겠다. 그럼 저한테 사건 맡기지 않을까. 아니 근데 뭐 영화상에서도 나왔는데 그런 이제 인문고가 아닌 곳에서 종합고등학교입니다. 네네네 졸업하셨는데 왜 사법고시를 보셨어요? 그럼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. 사실 뭐 저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또 저보다 잘 나가더라고요. 그런 게 좀 자존심도 상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뭐 사실 가장 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그 좀 머리 빡빡 깎고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? 그래가지고 고시 공부했던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허랑한 동기가 제 공부의 계기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. 아니 머리숱 지금 괜찮은데요? 나쁘지 네. 좀 약간 뿌리고 왔죠. 그러면은 뒷머리를 앞으로 조금 옮기면 돼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 요즘에는 경험이 있으셔서 예. 아니, 근데 젊은 뭐- 시절에는 정말 당차고 패기 있는 아유. 청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. 네, 사진 예. 예. 여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왜 같이 방황했는데 이 사진 안 써먹냐고 해가지고 좀 나오게끔 해달라고. 아 저게 방황하던 네, 시절인가요? 방황하던 시절이었습니다. 이 사진을 꼭 보여달라고 요청하셔서 저희가 이 사진이 오!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죠. 그렇네요. 그 제일 왼쪽은 인솔교사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. 야. 배가 나와서 혁띠를 내리맨 건 아니었고 예.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모습이고요.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허허. 이유 중에 하나가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. 어렵다기보다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, 사춘기를 또 겪었고요. 정말 아무 꿈 없이 막 살았습니다, 저 때.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이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었던 사건들도 개인적으로 있으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픈 사람 약한 예. 마음을 잘 아시지 않을까 맞습니다. 부족함 그리고 오기 아. 이런 것들이 저 아침마당 초대석에 최근에 그 비와 박진영 나왔잖아요. 네네. 그들과 네. 동급으로 저를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처음에 뭐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심 사건을 맡아서 성공하면 예. 유명해질 것이다. 네. 스타가 돼서 네. 의뢰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네, 생각하셨어요. 돈 되는 사건 들어올 줄 알았죠. 아, 근데 현실은 비슷한 사건이 들어왔죠. 유사한 정말. 사건. 재심 수임료가 더 센 건 아니에요.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네. 보상금의 일정 부분을 받는 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네. 사실 이제 이미지 때문에 그 돈에도 손대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. 코로나 때문에 좀 욕심도 생겼는데 예.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. 이야, 정의로움으로. 실제로 선도 꽤 많이 보셨다고 들었어요. 저기 사실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사법시험 네. 합격하고 나서 선도 한 2년 동안 주구장창 보러 다녔죠. 예. 근데 마음대로는 안 되셨나 봐요.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선시장에서는 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가정이었나 봐요. 그래서 아니 저 죄송합니다만 아버님이 좀 빚 같은 것도 있으셨. 예, 아버님 빚을 좀 떠안았습니다. 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. 야. 그때만 해도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고 돈에 대한 어떤 관념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빚을 좀 많이 떠안았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출발이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어요. 그렇네요. 드라마 속에서는 권상우 씨가 이제 미혼으로 나옵니다만 네, 예. 실제 박 변호사님께서는 네, 결혼을 했고 셋입니다, 얘가. 네. 14살, 11살, 6살. 네. 바복하시네요. 사실 부인께서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그러게요. 싶긴 해요. 남편께서. 많이 응원해 주시나요? 늘 응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밖에서도 인간적이고 집에서도 가끔씩 이 인간 저 인간 소리 듣긴 하지만 네. 뭐 아니 하여튼 저희 애들 엄마의 어떤 응원 덕분에 박수를 여기까지 쳐드리고 왔습니다. 싶네요, 정말. 그러게요. 예. 이렇게 한 말씀 하시겠어요? 이 자리 빌려서. 밖에 나가 헛소리했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니, 같은데 아니. 이쪽에. 항상 도와주고 응원해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와 있고 비와 그 박진영의 동급이 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고마움이 있습니다. 네. 자,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네. 이야기 꾸려가고 아유, 있습니다. 저 이렇게 유쾌한 자리가 될 줄 몰랐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. 재심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의미. 깨닫게 되다. 네. 유명해지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현실은 다르더라 이런 얘기군요. 네, 감동을 주는 포인트인데요. 네. 유명해지고 싶어서 사건을 맡아서 진행했고 또 한때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지만 지금 재심 사건 속에 사람들을 좀 보게 돼요. 재심 사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삶이 파괴된 사건이거든요. 그럼요.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. 그럼요. 근데 그 사건 해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헤쳐나가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
그래서 비극은 아름답다 때로는. 아. 아름다움의 의미는 인간과 삶을 각성하고 성찰하게끔 해준다. 제가 사람 되게끔 만든 게 저는 재심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요. 사실 뭐 정의사회 구현이다, 공정사회 구현이다 우리가 예. 입버릇처럼 말하게 됐습니다만 그들 입장에서는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뭘까, 공공이 뭘까 예.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예, 갈수록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최근에는 이제 식당에 가면 이제 밥도 많이 사주시는데 최근에는 서빙을 하시는 종업원 분께서 결제해 주셨어요. 아, 나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. 알아보시고. 예. 음.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. 음. 앞으로도 이 사회의 어떤 지금 대립고 갈등의 사회에서 정말 잘 중도를 잘 지켜서 이해나 공감이나 배려 이런 어떤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생각 많이 합니다. 글쎄요.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. 어떤 네. 사건이 벌어지면.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라는 위치에 놓여 있는 분에게 뭔가 이렇게 되고 막 폭력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반인권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실제로 많이 보셨으니까. 많이 봤죠. 뭐 많이. 북한 주민 같은 네, 경우는 북한 이탈 주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를 많이 깨닫게 한 사건입니다. 어. 탈북민의 어떤 어려움, 약자의 어떤 어려움도 보게 됐고 또 국가정보원이라는 그 국가 권력기관의 어떤 그 잘못된 행태들도 함께 보게 됐거든요. 그리고 그분들이 이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경제적 삶의 기준 같은 것도 고민하게끔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사건이 저를 많이 깨닫게 했고 변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실제로 네. 뭐 어떻게 보면 재심 사건을 여러 번 맡은 다음에 깨달음이 온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공한 그런 환경에 대한 부러움도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도 사실 있긴 하죠. 근데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빠가 어떤 일 하는지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알 것 같아요. 둘째도 아는 것 같아요. 예. 뭐라고 하나요, 아이들은? 그럼 뭐 특별한 어떤 대화는 사실 없습니다. 예. 없고요. 그냥 아이들이 그냥 보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.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. 배우고 있지요. 집이나 아이들은 아빠랑 대화 잘 안 하고요. 아빠가 이렇게 사는 모습 아이들이 왜 모르겠습니까? 그 변호사 아빠처럼 시키고 훌륭한 아이들이 싶으세요? 될 겁니다. 아이들? 공부만 잘하면 시키고 싶죠. 야. 근데 잘 모르겠어요. 아, 저는 지켜보겠습니다. 아이들은 마음대로 안 돼요. 네.